거주지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귀여를 결정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은 사실 기농도 있고 귀여도 있고 한데 기농보다는 귀여를 선택할 때는 큰 부분이 이제 수익 부분에서 이제 귀여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좀 더 수익이 좋을까 하고 생각도 있을 텐데, 이제 제가 겪어본 결과 어느 지역이든 또 어종이 무엇이든 간에 개체 수에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한 마리에 한 3만 원 정도 하는 문어가 주 어종인 지역에서는 성수기에 하루 20마리에서 한 40마리 정도 잡아서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벌고, 또 이제 쭈꾸미가 주 어종인 지역에서는 성수기에 한 마리 한 4,000원 정도 하는데, 그런 쭈꾸미를 한 150에서 250마리 정도 잡아서 또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법니다. 이제 만약 그렇지 않고 진짜 어느 지역 수익이 월등하게 높다면 소문이 나서 그쪽으로 다 기여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곳이 있다는 소문은 이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런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다 평준화가 돼가지고 이제 수익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시든지 이제 그거는 별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어부의 연봉 영상을 보신 분이 이걸 보시면 어부가 하루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저렇게 많이 벌어하고 혹해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까 봐서 어부의 연봉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라며, 그래서 지역적인 수익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을 고르고 그 지역에서 앞 영상에 이제 성공적인 기회에 꼭 필요한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멘토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혹 그곳에서 이제 멘토를 못 찾았다면 기업 기촌센터 등을 통해서 그곳에 사시는 이제 멘토를 찾고, 또 이미 멘토가 있다면 그 멘토가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어업은 기본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멘토와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 멘토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스스로 이제 멘토를 찾아봤는데 멘토도 못 찾고, 또 기업 기촌센터 등을 통해서 알아봤는데도 그곳에 이제 멘토가 없다면 좋아하는 곳 중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있을 거니까 1순위, 2순위에서 없으면 2순위, 3순위까지 자기 좋아하는 곳에서 이제 멘토를 찾아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기업 기촌센터 등에 등록된 멘토가 있는 곳에 기여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진짜 죽고 못 살게 결혼해도 뭐가 안 맞다면 이혼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설령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곳에 기여했는데 멘토와 그 주민들이 좋으면 어떤 계획보다 좋은 겁니다. 그게 제일 좋죠. 네. 되면은 그게 최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가 좋아한다는 이 말은 사실은 대부분이 풍경이에요. 풍경은 예쁠지 몰라도 그곳의 실체 내지는 실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곳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행 등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곳에 정착하시고자 하면 그 풍경이 자기에게는 익숙할지 몰라도 실제 생활은 풍경하고 하는 게 아니라 현 주민과 하는 것이므로 귀여자가 현 주민을 알지도 못할 것이고, 더욱이 현 주민 입장에서 귀여자는 완전 외지인입니다. 시골에 정이 있다고 다들 좀 말들 하시는데, 하지만 사실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가 되면 정이 있을지 몰라도 시골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라서 특히 이제 외지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귀촌하신 분들이 현지인과의 마찰로 떠났다는 뉴스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현지인 멘토가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정말 정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기여 기촌 사례를 봐도 멘토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게 네. 시골의 정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해요. 맞아요. 이 정의라는 게 애매한 게 도시 산다고 정의 없던가요? 맞아. 그래. 그러니까 도시에 정의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하고 시골하고 약간 사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정의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예전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도시라고 해서 뭐 삭막하지만은 않잖아요. 뭐 잘하는 사람 되게 잘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봤지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골은 이렇게 뭐 문이 다들 열려 있으니까 다 아는 사이니까 정이 있는 것처럼 그쵸, 보일 수도 그치. 있고 이제 아파트에 살면 바로 옆집 빼도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게 정이 없어 보이는 그런 그냥 그 약간 뭐 그런 보이는 그러니까. 것에 대해서만 그 그럴 수 이야기하는 걸 있는데.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옆집하고 잘 지내는 아파트 사람들 되게 많아. 맞아. 그러니까 나하고 아는 순간, 나하고 아는 사람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인정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도시가 됐든 시골이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튼간 뭐 인정은 뭐 정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도시보다는 이 시골이 굉장히 약간은 폐쇄적인 그런 부분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지인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멘토가 울타리가 되어주거나 아니면 멘토가 훅 없으면 정말 자기가 참 그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고 도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맞기는 하는데 그것도 조금 애매해. 여하튼 모든 게 다 이 시간적인 입장이고 그다음 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이기는 맞는데 폐쇄적이긴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많이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제일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자꾸 외부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고 시골 사람들은 외진이 오면 바로 압니다. 누군지를. 저 사람 새로운 사람이었네. 바로 알아요. 바로.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 혹 그런 반응이 있을 때라도 내가 어떻게 좀 지혜롭게 대처할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잘못 대처하면 그렇지. 이쪽 시골 사람들은 다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똘똘 뭉쳐있는 집단 대 개인 돼버리면 이게 개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단 이기주의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이유로든 기존 어부들이나 현주민하고 이제 기여자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현지 사정을 아는 현지인인 멘토와 그의 지인들 같이 이제 중개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사소한 문제도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또 이제 풀리지 않는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한 동네나 이제 한 일자리 안에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적대시 하다 보면 현주민이야. 뭐 자기 고향이니까 싫어도 뭐 계속 살 수 있는데 결국 기여자가 속이 답답해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예 그러니까 융합을 안 하고 사는 분들도 꽤 많아요. 동네마다 새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 중에 거의 내가 보기에 반수 이상이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거지. 근데 이제 아까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일이 이제 뭐 농업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직업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이게 공동체로서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자기가 이 어업을 종사하면서 나는 땀 잡고 살겠다고 우선 그 선창에 나갔는데 뭐라도 하나 이게 같이 뭘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기 혼자 이게 그러다 보면 자기가 힘들었어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립되어서 살 수가 없는 직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뭐 내가 농사를 짓는다. 농사도 그렇고 뭐 아니면 나는 뭐 일주일에 뭐 몇 번 내려와갖고 내 직장 다른 데 있고 뭐 그러면 고립돼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고립돼서 산다는 게 사실은 참 힘들어요. 어업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살기 힘들어요. 뭐 이렇게 뭐 현지인 멘토가 중요하고 또 이제 멘토가 어쨌든지 이제 생겼다면 이제 기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여자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무난하지 않게 그 마을에 이제 스며드는 것입니다. 도시 생활을 생각하면 시골의 이제 생활 방식이 불합리한 것도 뭐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런 걸 문제 삼으면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우선 그 마을 사람들과 친분을 쌓은 후에 차츰 이제 설득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개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결코 뭐 쉽지 않은 일일 테지만 어쨌든 이런 불합리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좀 주관적인 관점의 차이일 때가 많아요. 이게 뭐 잘못되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게 좀 더 쉬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의 생활 방식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이분들은 이렇게 살아왔을 뿐인데 이제 도시민이 보면 조금 그렇죠. 좀 불합리해 보이고 좀 불편해 보인다는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추가 말씀드리면 정말 이런 거는 이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과 비슷한데 이게 누구의 막 잘못이라고 판단하기보다 뭐 잘못이라기 보기보다는 뭐 살아온 환경이 틀려서 니하고는 당신하고는 이제 성격 차이로 우리는 못 살겠다. 당신이 뭐 완전히 나쁜 사람이고 뭐 안 좋은, 이래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는 이 환경이나 이런 게 탈을 쳐려서, 이게 우리가 같이 못 살겠다. 이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시골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시 사람들이 시골 생활을 뭐 이상하게 느끼는 만큼 시골 사람들도 도시 생활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고, 뭐 그 중에는 물론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불합리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틀린 것이나 뭐 나쁜 것으로 생각해갖고 불합리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틀린 것도 아니고 이제 다른 것일 뿐인데 이 모두를 틀리거나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를 틀리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시골도 공동체 수익 사업을 위해서 혹은 이제 관광지 등으로 이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제 외지인에게 이제 호감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외지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도 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돈이 개입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너무 호의적인 것도 한 번쯤은 이제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누가 나한테 좀 호의적으로 대하면 경계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시골도. 너무 호의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시골 정서상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집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얘기해 볼 텐데 이제 사실은 여기 시골에 내려오면 진짜 집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집 구하기는 만만치 않은데 빈집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진짜 정책적으로 막 이야기는 다 못해도 그래도 이런 게 조금은 이제 이야기가 좀 전해져서 좀 위선에서 이제 토론될 수 있는 마당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농촌의 이제 빈집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안을 이제 우리 채널 주인장이 한번 좀 이야기를.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마을마다 못해도 3가구에서 4가구 정도는 거의 폐가 수준 정도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폐가 수준이거든요. 저녁이 되면 거의 귀신 나오는 수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후에 이제 그 집 예전에 주인분들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지만 차후에 여기 이제 노후에 집을 짓고 들어오려고 이제 안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렇게 그런 집들을 골라서 뭐 세금을 매긴다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일 수는 있는데, 이제 5년에서 10년 이렇게 장기간 그렇게 비워놓은 집들은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세금을 뭐 보유세를 먹인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는 약간의 반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니 집 많이 가진 사람들도 뭐 도시에서 집 3-4채 가진 사람들도 이게 그 부자들도 세금을 그렇게 안 내는 집 가지고 있다 세금 안 내는데 3채 있으면 많은데. 여튼 그러면 이제 시골에 이제 내가 그 노후에 살 거라고 땅 조금 가지고 그 집 그에 보유세를 매긴다면 과세 형평에 맞지 않아 보여서 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여튼간 저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또 한 가지 방안이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런 분들 다 주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뭐 메일이나 전화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많은 이제 귀여자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서 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집을 매각하시게 되면 어떤 많은 혜택을 드리겠다 하고 이제 혜택을 저는 주는 그런 시책이 제가 보기엔 좀 더 맞아 보이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그러니까 잘 조율해서 하면 좋은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을의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범죄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귀여자는 게 좋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지자체에서, 지자체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귀농이나 귀촌할 그런 어떤, 시골 지자체들은 정말 그런 집들이 빨리 팔리고 귀여나 귀농이 활성화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혹시나 이런 우리 영상을 보신다면 그런 지자체 관계자분들이 이런 어떤 방안들을 위해서 이 빈집들이 잘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마련될 수 있게 최소 좋겠습니다. 이 집들을 하다못해 지금 30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 그러면 고치는 수준은 되거든요. 그럼 고쳐가지고 하다못해 월세만 줘도 보유세를 안 먹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또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집을 찾으면서 고생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욕먹어. 맞아줄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또 당장에 이 채널 중에 지금 집을 못 구해갖고 막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월세라도 주면 그걸 안 하겠다 하면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저는 진심으로 지금 바라봅니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집을 이제 구할 때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자신의 배를 댄 선창이 보이거나 그 선창이 가까운 곳이 참 좋습니다. 이제 육지에 이제 차를 주차하는 것은 정말 주위 환경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배는 바다가 요동치거나 배를 맨 모야줄이나 이게 따줄이 이제 끊어지거나 풀리는 등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박해 둔 상태에서도 자주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앞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선창에 수문이 있는데 수문 옆에 배를 정박했다가 침몰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근데 초보 어부 같은 경우에 진짜 선창 중간에 수문이 있는 줄도 잘 모를 수 있고 정말 그래서 만들어둔 수문 때문에 배가 이게 침몰된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일 겁니다. 물론 저도 상상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 배가 그랬다면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배가 보이는 곳이나 배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이제 집을 구하는 게 좋고 보이더라도 항상 선창에 가서 이제 내가 오늘 배를 안 나간 날이면 선창에 가서 배가 좀 잘 있는지 하루에 한 번은 꼭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하고 싶은데 그런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른 지역 사정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우선 제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해보면 물론 여기는 이제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라서 약간 여유직일 수 있으나 그걸 감안해도 바다가 보이는 땅이나 집은 상당히 비쌉니다. 사실 이제는 거의 다 팔려갖고 살 땅도 별로 없습니다. 빈집도 차후 기양을 위해서 팔지 않고 이래서 멘토가 있는 마을에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토 바로 옆마을 정도에는 이제 집이 있어도 괜찮겠지만 세네마을 이 멘토하고 세네마을 떨어진 마을에 집이 있어도 멘토에게 도움을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세네마을만 떨어져도 이게 대상 어종이나 어구나 포인트나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멘토가 기본은 가르칠 수 있어. 내가 지금 나는 쭈꾸미 잡고 있는데 세네마을 저 옆에는 문어 잡는데 해요. 도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멘토 정도 되면 그 지역에 어디라도 실력 있는 어부들을 거의 다 알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실무는 지인들에게 위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멘토에게 바로 배우면 고기 잡는 걸 더 잘 배울 수 있고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면 이런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전화유혹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 마을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기여를 했는데 땅도 집도 없이 마침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지금 집도 땅도 없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비어있던 이제 동네 해관 빈 공간에 이제 살림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업도 열심히 하시고 동네 일도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동네 분들이 그제서야 이제 진짜 동네 사람으로 인정했는지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제 팔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땅에 이제 집을 짓고 잘 살고 계시는데, 물론 이분은 이제 우리 동네 형님이 이제 친척이라서 많은 이제 이질감 없이 정착할 수 뭐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여기 이제 채널 주인장 친구도 이제 한 8개월 됐죠? 8개월 넘었죠, 이제. 8개월째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데, 내 사정, 진짜 사정이 많잖아요. 뭐, 여기 집이 이런 모양이어야 되고, 어머니도 내려오실 거니까, 뭐, 이게 텃밭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많은 이제 자기 사정에 맞는 집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앞 영상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이제 우리 초보 어부인데, 저와 제 지인들을 만나고 또 이제 스스로 또 발품도 많이 팔아서, 집 문제부터 하고 배 구매, 정박지 뭐 이런 걸 막 마을 전체가 나서서 뭐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진짜 한 방에 해결된 경우. 8개월 동안 울기만 울었지. 울기만 울고 방에. 진짜 일주일 상간에 다 해결되고 일주일 안에 다 해결했으니까. 8개월 동안 그래서 많이 우는 연습을 많이 8개월 동안 울어요. 초보 어부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일 첫 영상에서는 막 조금만 첫 배 나갔는데 막 맨날 무용소리만 하는 그런 이제 어부에서 한 3개월 지났을 때는 또 이게 좀 폼나게 하고 제우 막 선수처럼 하고 4개월째 이제 바로 앞 영상에 이제 4개월째 이제 갑오징어 이제 잡는 거 보면 이 갑오징어를 저렇게 잡나? 저 사람 초보 맞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수익도 제고 올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내 새끼 뭐 방문해 보면 그거는 좀 오바고. 또 내가 기쁘다고 그런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지금도 이제 집을 구하고 있는 채널 주인장의 이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기 전에 여기 제가 한마디 이렇게 좀 생각나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한마디 이제 더 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채널 주인장이 기여했을 때 이제 집이 없어서 저와 이제 다른 동네에서 잠시 이제 월세로 살고 있는데 뭐 이 친구도 이제 인복이 이제 제법 있는 터라서 이제 뭐 현지인이 이제 제가 없었어도 그 마을에 잘 정착했을지 몰라도 어쨌든 처음 이사를 하면 동네 주민들이 기웃기웃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가 사는 이제 동네 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제 친구라 하면서 이제 인사 겸 소개를 해서 이제 별 무리 없이 지금은 그 동네 형님들하고도 스스럼없이 잘 지내고 체육대회나 뭐 마을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동네에 잘 융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채널 주인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정서가 누군가를 알고 해서 한 달이 거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이 건너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정착지하고 거주지 문제는 제가 이제 처한 상황이고 기호기촌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몇 달 혹은 또 몇 년씩 고생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8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겪은 일들을 나열을 하면 기호기촌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제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인 사정이 좀 있고 나이도 좀 먹고 가니까 이제 따로 제가 노후를 준비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돼요. 나이를 먹어서 내가 일이 없다는 거는 진짜 생각하기도 싫더라고요. 그거는 도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60, 70 먹으면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전철 타고 그냥 놀러 다니시는 게 일상이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 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더구나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컴퓨터 쪽 일이라 제가 이걸 또 오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쪽 계통이 디지털 쪽이 확실히 오래 일할 수 없는 또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대부분의 직장 뭐 생활하시는 분이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늘 저 같은 고민들을 하세요.